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수처라는 건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부분들인데 이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애초에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확실하게 검찰이 눈치를 보는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이회창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약입니다. 이제 윤건현 당선인이나 우리 최강욱 당선인께서 공수처는 이제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서 부패 수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의도에 맞게 이런 그 공수처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수처 법안으로서는 부족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최강욱 후보가 후보 시절에 당선이 되면은 윤석열 검찰총장을 끌어내리려 할 것이다. 뭐 이런 얘기까지 나왔었는데 어떤 생각 갖고 계십니까? 그러게요. 무슨 선대위 대변인이라는 분이 제가 개인적으로 보복하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말씀까지 하셨던데 뭐 선거 중에 있었던 전략적 발언이라고 제가 아무리 받아들이려고 해도 그 검찰개혁에 관해서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보여지고 있는 지금 검찰 정치의 폐해라고 하는 것이 국민 일반이 느끼시기에 이 정도가까지였나 싶을 만큼 여러 가지 사례가 지금 드러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항상 전가의 보도처럼 나오고 있는 조국 장관을 둘러싼 일종의 공정성의 프레임, 이것들이 검찰총장을 둘러싸고 지금 어떻게 작동되고 있는지를 국민들께서 지금 눈여겨보고 계십니다.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 이번 선거를 통해서 주신 의석은 그간에 보여줬던 그 미적거리는 모습, 아까 이제 우리 윤건영 당선인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촛불 시민이 명령한 개혁 과제를 빨리 완성해내라, 결과물을 보여달라고 하셨는데 그러지 못하고 선거를 의식해서 민주당이 몸을 사리는 듯한 모습들을 많이 보이셨거든요. 그것을 좀 돌파해내고 선도하는 역할을 저희가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이 반드시 함께 하시리라고 믿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말로 외면할 수 없는 역사적인 시대적인 과제가 돼버리고 말았고, 그것이 실제로 선거에까지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검찰과 언론의 유착, 이런 것들이 지금 증거를 가지고 확인되고 있는 마당에 지금 계속 이거를 뭐 감찰 조사를 못하게 하고 또 뭐 그 측근에 대한 조사를 미루고 이거를 본인의 어떤 친족이나 관련된 사람들은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으로 수사를 진행하고, 이런 것들이 선명하게 과거와 대비되면서 거기에서 오는 검찰개혁의 과제가 더 부각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얘기도 하셨죠. 공수처가 생기면은 뭐 공수처 1호 수사 대상이 될 수도 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제가 안 했다는데 계속 지금 사회자께서도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아닙니까? 공수처의 수사 범위에 해당하는 사람이다라는 얘기였고, 그걸 이제 진행하시는 분이 그렇다면 1호가 되는 겁니까라고 말씀을 하셔서 그거야 공수처에서 결정하신 문제고, 지금처럼 이렇게 과오가 쌓이게 되면 공수처의 수사를 받을지도 모른다, 받을 수 있다,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공수처는 예정대로 진행이 되는 건가요? 지금 예정대로라면 7월에 신설이 출범을 하는 거죠? 네. 그래야 되겠습니다. 미래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그 공약으로 내걸었었죠. 네, 공수처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은 폐지해야 된다. 네, 폐지를 내걸었었는데 같지 않으셨나요? 저희는 보완입니다. 보완. 보완도 좋고. 네. 여전히 같은 생각이신가요? 그렇죠. 저희 입장은 뭐 변함이 없습니다. 폐지하는 것이 맞다. 근데 그렇더라도 이제는 어떻게 협조를 해야 되는 상황 아닌가요? 그러니까 뭐 그 상황에 대해서는 뭐 지도부가 생각을 하시겠지만 저희가 왜 그러한 원칙을 가졌냐 하면 저희도 사실은 검찰 개혁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뭐 중립성을 지키지 못하고 우리 민간인들을 조금 힘들게 하는 상황에 대해서는 당연히 고쳐져야 되는 부분인데, 그 검찰 개혁이 아니라 어떤 검찰 장악으로 비춰지는, 그게 뭐 또 다른 오해일 수도 있겠으나 오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많은 것들을 저희가 접하면서 입장은 다 다를 테니까요. 아마도 말씀하셨던 것과 전혀 다른 입장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저희 입장에서는 검찰 장악으로 보인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에서 공수처까지 생겨버리면 이게 진정으로 국민을 위한 것일까라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폐지를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짧게 한 가지만 제가 잠깐 말씀드릴게요. 검찰 장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검찰 장악을 시도했고 가장 완벽하게 그거를 성공해낸 사람, 검찰총장까지 내보낸 사람이 그 당에 지금 대표로 계시죠. 그래서 이번 선거를 지신 겁니다. 그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저희가요? 왜냐하면 검찰개혁에 관한 전문적인 식견은
당선인께서 워낙 뛰어나시기 때문에 나중에 정리를 해 주십사라는 거고요. 한 가지 말씀 중에 허은하 당선자께서 말씀 중에 공수처가 검찰 개혁을 위한 것이다라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좀 바로잡아야 될 것 같습니다. 별개. 예, 다른데. 공수처는 검찰을 위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그게 애초에 아니었죠. 공수처라는 것은 공수처를 설치하게 되면 가장 피해를 보는 사람은 대통령과 최고 건부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공수처를 검찰을 잡기 위해서 만드는 거다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프레임이고 의도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공수처라는 건 말 그대로 고위공직자들에 대한 비리를 조사하는 부분들입니다. 이건 당연히 필요한 겁니다. 근데 계속 보면 미래통합당에서는 공수처 이꼬르 검찰개혁 이렇게 생각하는데요. 그건 좀 다른 문제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애초에 대통령 측근의 비리를 확실하게 검찰이 눈치를 보는 고 머뭇거리는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별도의 기구를 통해서 만들자라고 하는 것이 과거에 이회창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내세웠던 공약입니다. 그런 그 본안이 근데 그런 있었던 우려를 걸 알고 그 우리 윤건현 당선인이나 우리 최강욱 당선인께서 공수처는 이제 특히 대통령의 친인척 비리와 관련해서 부패 수사를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기구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런 부분들이 실제 그런 의도에 맞게 이런 그 공수처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공수처 법안으로서는 부족합니다. 아시겠지만은 이제 부패 수사라는 것이 민간의 영역에서 공직의 영역으로 수사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고 그리고 실무자의 영역에서 관리자의 영역으로 수사가 순차적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민간의 영역과 실무자의 영역은 공수처의 수사 대상이 아닙니다. 검찰에서 수사가 대부분이 진행이 되는 거죠. 부패 범죄의 특성이 99%가 실제적으로는 검찰의 수사 대상 영역에 있고 1%만 공수처의 수사 대상 영역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99%와 1%가 서로가 보완해서 수사가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공수처를 설계를 해줘야 되는데 현재의 공수처는 이 부분을 단절시키고 이 99%를 공수처가 일방적으로 가져가 버리게 하는 그런 그 공수처 안이 됐기 때문에 부패 범죄 수사에 극히 비효율적이고 제한적으로 이 조직이 작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문제점을 계속해서 지적을 했고 이 부분에 대한 보완을 반드시 해야 된다.